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정성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3년 동안 전문직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쪽 가업승계 쪽으로 컨설팅을 시작한 지는 지금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가족 승계라든가 또 대표님들의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수 문제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필드에서 나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 가족법인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한 기업승계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대표님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게 어떤 방법인지를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대표님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표님들 찾아뵙습니다. 가족법인은 즉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을 따로 세워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실 때는 항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고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대표님들께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엔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소개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세법상으로 말하면 특수관계법인과 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일명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일을 줘서 아들의 회사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단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로 가족법인을 운영한다든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이슈. 다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과세 이슈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원래는 없었는데요.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된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떼어주기 사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존의 매출 거래처를 아들 회사로 바꿔준다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매입 거래처를 우리 아들 회사로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회사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케이스. 또 세 번째로는 기존의 거래의 아들 회사를 중간에 끼워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분산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회사의 매출과 매입, 거래처들을 아들 회사로 넘겨주는 방식. 이런 등등의 일감 떼어주기 법인 이 아버지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일감 몰아주기야 일감 중소기업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문제없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의 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방법을 고민하거나 설계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상속증여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 가족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가족법인이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가족법인의 주주가
법적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내용이 해당되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 네 번째로는 가족 법인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가족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의 증여. 규정의 문구만으로는 소유한 법인이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님께서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전문적으로 세무사라든가 또 저희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과거의 판례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지주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표님께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안을 받았다면 상법상 지주회사를 실제로 만들다기보다는 이 지주회사의 개념을 빌려서 차안으로 가족법인의 활용 방식을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라는 용어 자체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세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 비교해서 도대체 얼마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대표님의 상황을 맞춰서 실행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한 상법상 지주회사를 실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설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가족 법인이 아니라 실제 상법상의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설계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려해 봐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기대 효과보다 괜찮은지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도 많겠죠. 이런 회사들은 좀 더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소기업이어서 일감 떼어주기 등 과세 이슈가 조금 러프하게 사라졌다 하더라도 단지 가족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과세를 승계하려는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잘나서 아버지가 아니라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회사가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잉여금이 매우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보통의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과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가족법인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특례라는 규정도 있어요. 또 가업 상속 공제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유리한 방법을 대표님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가족법인을 위해서만 활용을 하시려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잘 활용하셔도 괜찮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접근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님 그리고 가족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들어가게 되면
방법이 적어도 4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뭐가 좋은지는 분명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명 가족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 사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의 카테고리를 담아서 큰 숲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세법 검토와 케이스 분석,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는 설계 단계 모든 과정을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서 다각도로 저희들과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주위에 세무사님도 많이 계시고 저희 같이 대표님들을 도와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충분히 상의하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세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제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대표님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대표님들의 편에 서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나 컨설팅이 어떤 건지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대표님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